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자칭 철학자라고 소개하는 장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며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공자이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차를 마시며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을 여행하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지혜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씨 할아버지를 소개하며 그가 바로 훌륭한 스승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장씨 할아버지를 찾아가 공자이인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젊은이, 나는 내게 인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로 하겠네. 내일 아침 여기 광장에서 만나게나? 그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약속한 대로 광장에 나갔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이미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할아버지는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나와 비슷한 나이에 노인이 있었지. 그는 대단히 바쁘게 살았네. 늘 사람들을 돕느라 바빴고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하지만 그에게는 남몰래 품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었네. 바로 내가 정말 인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지. 젊은이는 의문이 담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노인도 어느 날 나처럼 광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왔지. 아이는 울며 말했네. 할아버지, 나의 작은 강아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노인은 아이의 슬픔을 보면서 생각했네. 과연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노인은 아이와 함께 강아지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했지.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보고 무척 놀랐네. 그는 평소에도 바쁘게 살았지만 그날 특히나 바쁘게 움직였거든. 결국 그날 저녁이 되어 노인과 아이는 드디어 길 잃은 강아지를 찾았네. 아이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 후에 사람들은 묻곤 했네. 어떻게 그렇게 바쁜 스케줄에도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때 노인은 말했지. 인을 실천하려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다. 가끔은 단순히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장씨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이는 때로는 아주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누군가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행동들 말일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성을 키우고 어질 인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는 인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씨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삶에서도 인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런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곳곳에서 더 많은 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군. 그것이 바로 인의 전파일 테니까 말이지.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맹자의 성선설을 실험하기 위해 설립된 작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주민들에게 성선설이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원은 마을 공터에서 선한 마음 찾기 대축제라는 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재미있고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 본성의 선함을 탐구하는 날이었죠. 행사 날 마을 사람들은 연구원이 마련한 여러 부스에 모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인심 발견하기라는 커다란 팻말이 걸린 부스입니다. 이 부스는 사람들이 서로의 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번 주말에 이웃을 위해 한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라거나 오늘 아침에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당신을 보고 배웠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진심 어린 말들을 주고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부수는 의로운 선택 체험하기 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부탁할 때 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믿고 빌려줄 것인가? 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상황을 연기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탐구했는데 많은 참가자가 난감해하기도 깨어있는 소신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의를 통해 마음을 나누기 부스에서는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되었습니다. 각각의 손님은 한복을 입고 차를 대접받거나 절을 통해 존경을 표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사람들도 점점 체험에 몰입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생각 키우기 부스는 인문학적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주장이 서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더 넓은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연구원은 커다란 호기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 동안 깨달은 점이 나느낀 점을 적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맹자의 성선설이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렸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 찾기 대축제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 쉽게 잊고 지나쳤던 인간 본성의 선함과 공동체 속에서 의조화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곧 이 연구원의 작은 행사는 마을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성선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며 그 속에 깃든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보자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탁월한 지혜로 유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명한 방울 할아버지였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 수확에 실패하고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답답한 마음에 방울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방울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집 앞에 둘러앉히고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물망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단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 풍성한 수확을 자랑했지. 비밀은 그들이 항상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데 있었어. 칼을 가는 대신 그들은 자연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문제는 없었나요? 방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 어느 해인가 새로 이사온 부지런한 농부 하나가 있었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의 방식을 따르는 것 같더니 이내 자신의 방식으로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했지. 그는 계절과 상관없이 강제로 씨앗을 뿌리고 자연스러운 물길을 방해하며 새로운 관계시설을 만들었단다. 결국 농부의 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질병과 척박해진 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방울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마을 원로가 조언을 했단다. 무엇이든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게나?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 말일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했지. 방울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무의의 철학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네. 강제로 이루려 하지 않아도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회복하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돌아가 농작물과 자연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 다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방울 할아버지의 지혜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졌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는 대대손손 큰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태계 이황의 이기론을 깊이 탐구하던 젊은 선비 이름하여 이성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론의 참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에게 이기론의 진리를 전하기 막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에는 대규모 연극 공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재는 공연 준비에 사람들을 돕다가 문득 이기론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극의 한 부분을 맡아서 대본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연극은 기와 이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특별한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성재는 이 연극에서 두 명의 주인공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상상 속에서 뛰어노는 원리의 요정 이름하여 리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운의 거인 이름하여 기웅. 연극이 시작되면 리정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무대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 자체의 이유와 본질이 있다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일세. 리정의 말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등장한 기웅은 거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와 본질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네. 변화를 위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나지. 세상을 이끄는 에너지와 변화, 이것이야말로 현실의 본질일세. 리정과 기웅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논쟁을 벌입니다. 리정은 이치가 없으면 무질서가 생긴다 라고 주장하고, 기웅은 움직임 없는 이치는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며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존재의 대화와 논쟁을 보고 듣는 가운데 점점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극의 절정에 이르러 리정과 기웅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조화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리정과 기웅이 함께 춤을 출 때 무대는 아름다운 빛과 색으로 물들고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움직임이 가득 찹니다. 이 장면은 두 개념의 조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극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성재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는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재는 이기론이 단순한 철학 이영역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성장을 돕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의 연극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성재는 자신의 담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이기론의 메시지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인간관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